이번 주부터 이제 주간의 이슈들인데 또 이제 전문 기자들이 꼽는 거하고 투자를 직접 하는 분들이 꼽는 중요한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일임을 했습니다. 이수지 아나운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와라. 눈 질끈 감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 주간 증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18일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바로 다음 날 19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하루 만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랑 또 경제지표 호조로 투심이 살아났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하 후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주간 일정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숨이 차죠? 네. 숨을 한번 고르시고요. 네. 이번 주 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있나요? 네, 9월 넷째 주 한 주의 주간 증시 일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국에서는 9월 20일까지의 수출입병령이 발표됩니다. 또 오늘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중국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의 9월 대출우대금리가 발표됩니다. 9월 23일 화요일에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화요일에는 국내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9월 잠정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PMI가 주목이 되는데요. 지난 7월에 49.8로 위축 국면에 들어섰던 미국 제조업이 8월에는 53.0까지 치솟으면서 다시 성장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요. 생산 증가와 신규 주문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반등은 미국 제조업이 단기 둔화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지표에서 제조업의 회복세가 이어질지 또 서비스업과 함께 종합 경기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시장의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같은 날 마찬가지로 9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참고로 일본 증시는 추분절로 쉬어갑니다. 일본이 자주 쉬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노인의 날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쉬었는데 내일 쉬어요. 네, 여러분 내일 참고하시기 쉽니다. 바랍니다. 자, 수요일로 가보죠. 네, 수요일은 국내에서는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8월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날 기업 실적으로는 마이크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5일 목요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2분기 최종 GDP 성장률, 8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됩니다. 주요 기업 실적으로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가 성적을 공개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9월의 소비자 기대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되는데요. 같은 날 기업 실적 공개에는 코스트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가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코스피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도요. 오늘까지, 네. 그리고 또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반도체 업종에서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업 압력과 또 이번 주 발표될 미국 PCE 물가지수가 변수로 꼽힐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국내 주수는 외국인 매도세와 반도체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지수 결과와 차익 실업 움직임이 균형을 이루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그 중국 인민은행의 9월 대출우대금리 LPR이 발표가 됐는데요. 동결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하고 같은 거예요. 네. 실제로는 1년물, 5년물이 있는데 그래서 둘 다 동결을 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지켜보겠다. 같다. 오, 정확합니다. 자, 잠깐 화면 주시죠. 이게 계속 나가면은 또 지루하죠.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보는 건데 네. 이번 주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이 중요하겠네요. 네, 금요일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네. 미국의 이 소비자
개인 주출 물가지수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월 아저씨가 또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증시 관련돼 있는 글로벌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이번 주에 경제 이슈들도 또 이제 따로 떼어볼 만한 것들이 있을 텐데 가지고 온 게 있죠. 그럼요. 제가 네.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주 경제 이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몇 가지 경제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이죠. 9월 22일 월요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신청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요.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2차 소비 쿠폰은 가구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고요.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내일인 23일 화요일부터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지만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수단 등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날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와 외교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도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기조 연설에서 한국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고요. 또 한국이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서 인공지능과 국제평화를 주제로 한 공개 토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외교적 위상과 함께 우리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제 규범 논의가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2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로 미국에 날아가서 겸사겸사 직접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대한민국 투자 설명회, 이른바 투자 서밋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금융계 인사들과 만나서 우리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의 투자 매력을 알리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 새로운 활력이 돌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목 이슈들이 또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소식인데 과연 어떤 이슈들을 체크를 하자고 가지고 왔을지 첫날 한번 보도록 하죠. 뭡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네, 준비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 두 번째가 바로 공모주입니다. 첫날부터 부동산을 뛰어들겠다. 아무래도 예. 요새 집값 이슈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차도 심하고 네. 지역별로도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걱정거리도 달라요. 또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으로만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우리 그 얘기 한번 합시다. 20대시죠? 네, 저 20대입니다. 예. 제 친구들도 뭐 40대긴 한데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다들 아무래도 주식이나 이런 코인 쪽에 뛰어드시는 이유가 뭐 그게 그쵸? 가장 크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예전에는 5천만 원 가지고도 집을 네. 이제 갭 투자라고 하고 누군가는 투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마련을 해놓고 네. 내가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 금액이 그 10배 이상으로 맞아요. 늘어났으니까 쉽진 않은 상황이 맞아요. 그럼 부동산 무슨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 시장 체크한 네.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주 전국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2% 상승을 또 했습니다. 올랐네. 네, 서울은 0.05% 올랐고요. 수도권도 0.03%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작과 성동, 그리고 강동, 송파, 위례 신도시가 두드러지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자면요.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이런 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출 규제 강화 전에 매수를 서둘러야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전세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 시장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전국 전세 가격도 0.06% 올랐고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1% 뛰었고 수도권은 0.07%, 경기 인천이 0.05% 올랐습니다. 다 올랐네. 네, 근데 또 제주와 충북, 전북, 수도권, 부산 이런 쪽은 올랐는데요. 충남과 강원, 경북, 세종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은 한 달 기준 0.3% 올라서 전세값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해볼 부분은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 100.8로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겼습니다. 이게 매수세가 매도세를 앞지르면서 거래 위축과 관망세가 이어지던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공모주 써 있는데 네. 이노테크. 네, 이노테크입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이노테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2022년에 적자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기업입니다. 또 지금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주에 조금 관심이 쏠릴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공모가는 12,900원에서 14,700원으로 산정이 됐고 신주 176만 주를 발행합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청약은 KB증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기관 수요 예측은 9월 25일부터 일반 청약은 10월 13일과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성장세와 사업 확정성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공모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